예, 그다음 좀 쉬셨죠? 자, 또 들어갑니다. 자, 74번. 74번 보고 있습니까?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계약서. 자, 주택의 일부 임대에서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경우 물건의 인도일이 서가는 달의 차임은 양도인에게 기속하도록 계약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입지 주목의 필지 단위로 총 대금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필지 매매.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하도록 가액 청구가 인정되지? 안 된다. 그럼 가액 청구가 인정된 것은 무슨 매매? 수량 매매. 그래서 2번은 맞고. 자, 거래계약서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기재했다면 그 거래는 항상 수량은 지정한 매매가 되므로 실적 면적 부족한 가액 청구가 인정된다면 판례도 맞았어요? 아니. 뭐가 틀렸어요? 항상.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토지 면적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필지 매매하고 무슨 매매가 있어요? 수량 매매. 자, 여러분들 내년에 뭐 토지 10억짜리 또는 100억짜리 중개할 때 이거 잘 해야 돼. 자, 그러면 필지 매매는 면적이 부족해도 가액 청구가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 필지 매매. 왜?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면적은 형식이고 이건 가액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상은 100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억에 사고 팔았어요.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갖고? 100만 원. 그럼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 나와? 1억. 근데 이제 실측을 해봤거든요. 실측을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나와? 90. 그럼 몇 제곱미터 부족해? 10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매매? 수량 매매. 필지는 이 토지 한 덩어리에 얼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액 청구 인정이 안 돼. 그럼 이제 이것은 내용이고 우리 이제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수량 매매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수량 매매가 되려면 총 거래 금액 1억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이건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리고 제곱미터당 가격도 적어야 돼. 이걸 적지 않으면 수량 매매가 안 돼. 근데 필지 매매 하더라도 1억 총 거래대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나누면 제곱미터 가격이 나와 안 나와? 기재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구별이 돼 안 돼? 매도인은 필지 매매 했다라고 매수인은 수량 매매 했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둘이 치고받고 싸워 안 싸워? 그럼 결국 법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법관이 누구 손을 들어든지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수량 매매다 이렇게 적든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적든지 부족하면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그래 확실하게 수량 매매가 돼. 부족하면 가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뢰인에게 할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재했다 해서 항상 수량 매매가 된다. 이 지문은 틀리죠? 때에 따라서는 필지 매매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통상 계약금, 증권, 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맞습니다. 뭐 계약금이 관행상 10%란 말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공은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의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권장사항이니까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75번 거민 들어갑니다. 이 거민은 수험생들은 의외로 틀리대. 거민은 되게 쉬운 건데 그래서 이제 거민 대상이 되는 것만 적어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요. 됐죠?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는 건 항상 몇 가지 생각하라 했어요? 세 가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물을 생각하라. 이거 원리예요, 원리를 생각하라. 잊어먹으니까.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네. 거민 받아야 되겠죠? 네. 교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증여는? 받아야 돼요. 여기는 유상, 무상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근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증여는 허가증이 필요 없었죠? 네. 왜? 무상이니까.
거기는 유상계약만. 그렇죠? 그러면 농지증은 증여로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됐죠? 외국인 토지법상 증여는 60일 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거민도 받아 안 받아? 받아. 여기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니까 유상무상 안 따져.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있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 계약서 있어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거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별도로 공부해야 돼, 이것은. 자, 원리하고 벗어나죠, 지금? 원리하고 벗어납니다. 근데 이건 별도로 거민 받아야 돼요. 판결서하고 판결 같은 효력을 별도로 거민 대상. 그러면 거민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 계약 아닌 거. 상속, 또 경매, 수용.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있죠?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차권 설정계약서.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저당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이면서 계약인데 토지 건물이 아닌 거 있죠? 임목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이건 매매계약서인데 왜? 토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민권자가 시장구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인 경우는 거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 그죠?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거민권자, 신청권자 이런 것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 보면서 해결하면 돼요. 됐어요? 자, 75번.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판결서 거민 대상이 됩니까? 네. 맞고.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안 돼. 매매지면 안 돼.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네. 주택거래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옛날 거 지워버리고. 자,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는?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니까 필요가 없고, 토지주택 교환계약서는? 교환도 거민 대상이 됩니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목 매매계약서는? 안 봐도 되죠?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의제. 신고 필증 교부는 의제. 그 다음에 증여계약서는? 받아야 돼요. 그럼 거민 대상이 되는 건 몇 개? 5개. 기업, 디귿, 미은, 시효, 치. 됐어요? 그 다음에 76번.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 그랬어요? 옳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 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을 거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맞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 거민 받으라 그랬죠? 네. 자,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1년하고 3천만 원. 그래,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옆에다 적으세요. 1년하고 3천.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3번. 거민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고 거민 날인하여 준다. 맞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해? 안 해? 안 해. 알 길이 없어, 공무원들이. 그죠? 이게 서류상 하자면 없으면.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셋 다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가? 네, 들어갑니다. 이 셋 다 계약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 근데 임대차 당사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이유는 거민 대상이 아니니까. 자, 거민 신청서는 매매계약서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 판결서, 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원본, 정본하고 사본 몇 통? 두 통. 시장구수구청은 제출하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민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춰야 돼. 거민 끝.
자, 실명법 또 두 문제가 실려 있어. 자, 실명법은 77번이 이제 계약명의신탁 내용인데, 자, 실명법은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하고 계약명의신탁 이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비슷하죠? 삼자간 등기명의신탁하고 계약명의신탁. 자, 갑이 뭐라 그랬어요? 원소유자. 무슨 소유자? 자, 원소유자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소유자.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원소유자. 그렇지. 자, 그러면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와야 되죠.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싫다고 명의 신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명의 수탁자에게. 그럼 둘이 합의를 한 거죠? 약정. 이걸 명의 신탁 약정이라 그래.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야 정상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넘어와. 그럼 여기 건너뛰어서 안 껴넣어서. 그래서 달리 표현해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럼 이제 이게 삼자간인데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입니다.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누구를 대해서? 갑을 대해서. 그러면 등기 말소 등기 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그럼 이 매매는 무효 유효?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되찾아올 수 있어요. 됐죠? 자, 이거. 그러면 이 수탁자는 남은 물건을 지금 맡고 있죠? 그럼 기회는 이때다라고 제3자 정에게 팔아먹기 쉬워 어려워? 팔아먹었어.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불문. 선악불문. 알고 사도로 취득.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은 물건을 팔아먹었죠? 횡령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번 5월달에 바뀐 거예요. 원래 횡령죄였는데 횡령죄 먼스 X. 왜 횡령죄로 보지 않았어요? 자, 원래 횡령죄가 되려면 남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니까. 그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자, 이게 최근에 바뀐 거니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 이 문제가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실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무슨 소유자? 자, 근데 팔아먹었어. 누구에게 팔아먹었어? 병에게 팔아먹었어. 보통 갑이 나오면 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아니, 매도자 마음이라고, 여러분. 매도자 마음이라고 했죠. 병에게 팔든 정에게 팔든, 그죠? 그러면 정상 거래죠.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그래, 이때 숨어 있다는 말이 들어와야 돼. 어디가 숨어 있어요? 그래, 장독대에 숨어서 뭘 대줬어요? 돈을 대, 자금을 대줬어요. 장독대가 나와야지 합격이 돼. 자, 그럼 이 사람 명이 뭐예요? 신탁자. 이 사람 명이? 신탁자. 둘이 합의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이제 조종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약정은 무효 유효? 약정은 다 무효예요. 그러면 등기는? 이제 둘 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소유자가 몰랐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알아 몰라? 몰라. 그럴 때는 유효고, 알았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는 거야, 안 하냐? 안 해요. 소유권 취득.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선인 경우만 취득, 선악불문. 선악불문. 그러면 여기는 횡령으로 봐? 안 봐요. 옛날부터 횡령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거니까. 이게 횡령 때 먼스? X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게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해 못해? 못해요. 자, 나머지 부족한 것은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77번이 병 소유 후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그랬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뭘 주면서?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병이란 소리고 여기가 누구요? 갑이고
여기가 누구요?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됐어요? 자, 매수 자금을 줬다는 말은 계약맹신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 그랬죠? 모르는 동그라미. 그러면 알았다 몰랐다? 선이다 이 말이야.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옳은 걸 골라라.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유효니까. 유효니까. 계약 자체가 등기가 유효니까.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셋 다 무효. 자, 갑은 을을 상대로 명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무효입니다. 이게 유효해야만이 해지를 이유로 가능하죠? 무효니까.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 정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죠? 그러면 정은 갑과 을 사이 약정이 있으면 알았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합니다. 선, 악, 불문 알고 사투리에서 취득. 5번 을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 왜? 등기가 뭐니까? 이게 정답.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 그래서 일단은 3자간하고 계약명의신탁 정리해봤어요. 이제 실명법 관련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78번 이제 벌칙 문제잖아요. 벌칙 적어드릴게요. 신탁자는 얼마? 5년하고 이게 여기요. 5년 이하 중에 2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징금도 있어 없어? 있어요. 몇 퍼센트? 30%. 부동산 평가 이거 30%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 30%를 그럼 틀려. 범위 내가 중요해요. 범위 내. 됐어요? 그러니까 20%가 될 수도 있어요. 최대가 30%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징금. 과징금도 들어가고 벌칙도 들어가고.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신탁자가 과징금 받죠? 그러면 실명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1년 경과하면. 이행강제금이 들어가. 얼마? 10%. 이때부터 다시 또 1년 하면. 20%. 이행강제금. 빨리 실명등기 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여기요. 그리고 이제 방조자는 1년하고 3천.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78번. 옳지 못한 것을 골라라. 신탁자고 교사자 이렇게 했죠? 20%를이요? 30% 범위 내. 30%를 그래도 틀려. 30% 범위 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과징금도 있다는 거. 벌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했죠? 그럼 20%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10이고 1차 이행강제금부터 다시 1년 20이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그렇게 나갔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탁자하고 교사자는 5일. 맞죠? 수탁자하고 교사는 3일. 방조자는 13. 여기는 3천이에요. 다 억인데 방조자는 3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5이 3일 14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떻게 한다? 5이 3일 14 어떻게 한다? 5이 3일 14. 자, 그래서 실명법 끝. 실명법 또 한 문제 맞췄어. 이제 주임법, 상임법만 하면 다 끝나네. 전공미하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79번 문제. 자, 서울에 소재하는 을주택에 대해서 그랬죠? 임차인 병과 그러면 을하고 병이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가 주택이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서울. 이 문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은 몇 년? 1년 6개월 계약을 했어요. 1년 6개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증금 얼마? 6천만 원. 보증금 6천이에요. 보증금 6천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날 뭘 갖췄다는 거예요?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옳지 못한 걸 골라라. 자, 이 문제에서 다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다는 것도 필요하고 보증금 6천도 필요하고 1년 6개월 계약기간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해요. 이제 문제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옳지 못한 것을 이제 4월 25일 날 정액에 주택이 양도됐어요. 정액에 4월 언제? 이렇게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병은 정액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주장해? 4월 25일 날 주주를 갖췄죠? 25일 몇 시?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액에 나가라면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좋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대항할 수가 있다. 뭐 그 말이고. 병은 계약기간 1년 6개월 2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 있어요. 자, 임차인은 1년 6개월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은 몇 년에 구속돼? 2년에 구속돼. 맞고. 계약 후 14개월이 경과했어. 그러면 계약기간 중이에요? 아니에요? 계약기간 중이에요. 계약기간 중이죠. 네. 계약기간 중에 을이 임대인이죠. 네. 경제산 변도로 300만 원 보증금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그래? 1년을 지났으면. 아니. 증액 제한 규정이 몇 분의 1? 20분의 1. 5%잖아요. 그럼 5%는 6천의 5%는 300만 원. 딱 300만 원까지 증액 가능해.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증액 가능하죠? 네. 300만 원까지. 그래서 5% 그걸 알고 있는 거 그걸 묻는 거예요. 20분의 1 5%잖아요. 네. 그래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현행보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들어가? 네. 서울이니까. 네. 서울은 얼마? 1억에서 얼마까지? 1억 원 이하 중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되죠? 네. 그러니까 6천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가 최우선 됩니다. 맞습니다.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소액 보증금. 이게 올해 바뀐 거니까 알아야 돼. 적어 볼게요. 소액 보증금이 특별, 우리가 이제 최우선 되려면 주주하고 소액 보증금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특별시에 얼마? 1억 원 이하 중 3,400만 원까지의 최우선. 134. 과밀 억제권은 8천만 원 이하 중 2,700만 원. 827. 광역시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중 1,700. 517. 그럼 뭐가 올해 바뀌었냐면 이거 올해 바뀌었고 이거 올해 바뀌었어요. 그리고 광역시 소개가 뭐가 더 들어갔어? 세종시가 더 들어갔어요. 안산, 용인, 김포, 광주도 광역시 쪽이죠. 근데 올해 세종시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바뀌었으니까 알아야 돼. 이거 바뀌었고 세종시 들어갔다는 거, 그 밖의 지역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알아야 돼. 광역시 속에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까지? 2천까지가 최우선인데요. 세종시는 그 밖의 지역이 아니에요. 6천만 원 이하 중 2천까지가 최우선이 된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 주주는 언제까지 같이 해야 최우선이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 그 위에 갖추면 최우선이 안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 질문 보세요. 병이 24일에 확정일자를 갖췄죠? 네. 그러면 주가 지금 24일이죠? 네. 그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죠? 네.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25일. 원래 당일이지만 이것이 25일 0시에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20 며칠 날? 5일 날 발생해야 돼. 24일 날 받았더라도. 됐어요? 예. 그러면 5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려서 25일 0시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80번.
개공갑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대로 옳은 걸 골라라. 임차인이 을이죠? 개공이 누구요? 갑. 자, 갑은 을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를 1년으로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요? 임차인 쪽에는 유효하죠? 그래서 반드시 2년으로 정한다. 이거 틀렸고. 갑은 을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최우선은 안 돼. 등기된 이후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최우선은 안 돼.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는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에게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 관계에서 주임법 종정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최우선이 될지라도 옛날 규정에 하면 소액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거 알아야 돼. 3번이 정답. 4번.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 행정구역 군지역 동그라미. 어디 군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 그러면 설마 보세요. 이게 이제 광역시마다 군이 있어요. 부산광역시 뭐요? 기장군.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뭐 이런 군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시 내 군은 뭘로 봐야 돼? 이 광역시 쪽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밖의 지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디로 봐야 돼? 그 밖의 지역입니다. 광역시 내 군. 6천에서 2천이 아니라 5천만 원이 1,700이에요. 광역시 내 군은 그 밖의 지역이에요. 광역시로 본 게 아니라 그 밖의 지역. 광역시 내 군. 광역시 내 군. 광역시 내 군. 그 밖의 지역. 그러죠? 원래 군 지역은 그 밖이고 광역시 내 군도 그 밖의 지역이라고. 광역시로 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광역시 기준에 따라 최우선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틀려버렸죠? 그 밖의 지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을이 주임법상 정하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갖춰야 맞죠?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아니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 소액 보증금. 이게 충족이 돼야지. 주주 플러스 소액 보증금. 확정일자는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80번은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 쉬워 어려워. 자, 그 다음에 81번. 자, 개공이 이제 상임법으로 들어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 원을 지급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된다. 맞았어요? 네. 왜? 자, 상임법 적용 범위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특별시에서는 얼마? 4억 이하. 그죠? 과밀 억제권역은 3억. 자, 광역시는 2억 4천. 안산용인 김포 광주도 들어가죠? 그 밖의 자는 1억 8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4, 3, 2, 1 이렇게 일단 외우라 그랬죠? 2억 4천, 1억 8천. 그러면 이걸 환산하면 얼마 나와? 3억 3천이잖아요. 3천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3억 3천밖에 안 나와. 그러면 3억 3천은 4억 미치죠? 그러니까 상임법이 적용된다. 맞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등을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맞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적법전대죠? 전대차 계약을 전차인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한 범위 내에서 누구를 대해서? 임차인을 대의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자, 임차인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몇 기? 3기.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몇 기 차임? 3기. 그 다음에 임대차 기한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네. 그럼 몇 번이 정답? 3번.
4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82번 주임법하고 상임법 비교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주택 임대차 경우 대항 요건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맞죠? 네. 상임법은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건사 맞습니다. 주주 건사 됐어요? 자, 임대차 기간은 주택 임대차 경우 최단 기간이 몇 년? 2년. 상임법은 최단이 1년. 맞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1년 미만, 2년 미만 주장할 수 있죠? 네. 맞고. 3번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임대인 동으로 임대인만 물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정? 갱신 내용이요. 그러면 임차인 쪽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네. 뭐가 차이예요? 언제 기간? 1월이 없어. 그거 차이예요. 법정갱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인 쪽하고 임차인 쪽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주임법에서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해줘야 되죠. 임차인 쪽에서는 1개월 전까지. 그러면 안 하면 법정갱신, 자동갱신되죠? 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죠? 네.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 기간은? 주임법은? 아니, 2년. 그쵸? 자, 주임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이요. 갱신되면? 네. 법정갱신. 그러면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죠? 네. 자, 이거. 근데 이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갱신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게 주임법이고 상임법은 다 똑같은데 뭐가 없어? 이 규정이 없어. 이 상임법은. 하루 전이라도 나가겠다 하면 되고 그럼 기간이 몇 년? 1년. 이거 상임법이요. 이것만 차이. 됐어요? 여기는 임대인만 물어봤으니까 맞아. 임차인은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경매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주임법은 주택과 한가대금수 몇 분의 2분의 1. 상임법은 2분의 1. 둘 다 2분의 1. 3분의 1이 틀렸네. 자, 적용 대상에서 주임법은 보증금 타과에 관계없다. 이 말은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10억짜리 주택도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가 된다. 이 뜻이고. 근데 상임법은 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특별시는 얼마? 3억. 이 제한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초과한 경우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임법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주임법은 이 금액 제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제 83번 권리분석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경매 절차하고 권리분석인데 매수 신청 대리.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됐어요? 이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단원이 지금부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경공매 권리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자, 권리분석부터 볼게요. 권리분석 정리해 드릴게요. 권리분석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소멸주의하고 무슨 주의가 있어요? 인수주의. 자, 소멸주의는 갑이란 사람이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저당, 그 다음에 전세, 세 번째 근저당, 네 번째 임차권. 몇 개 권리가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을이 경매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가정해봐.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이 저당이죠? 네. 그러면 이건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다 없어져? 네. 이걸 무슨 주의? 소멸주의. 소멸주의란 말을 쓰고 있고, 인수주의란 말은 가장 먼저 전세권이 설정됐다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가 저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차권. 세 개만 할게요. 그러면 경매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이 뭐가 돼요? 저당. 이건 원래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죠? 밑에 건 없어져. 그러면 뭐가 인수가 돼요? 전세권이 원칙은 인수가 돼요.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인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고 산다 해서 무슨 주의? 인수주의. 자, 그러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자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네. 소멸주의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저당, 근저당, 압류, 담보, 가등기. 그렇지. 자, 자동이다, 자동. 자, 저당, 근저당, 또. 자, 이것은 평생을 써먹으니까 외워둔 게 좋다고 했죠? 네. 얼마나 재밌어. 자, 한번 해봐. 시작. 자, 처음에는 다 부끄러워해.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다들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소멸. 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하고 근저당. 그럼 이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그 중에서 말소 기준은 먼저 거. 저 중에서 가장 먼저 거.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은 뭐예요? 왜 전세가 안 돼? 전세는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래서 말소 기준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그랬어요? 소멸?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그래서 말소 되느냐 소멸되느냐 그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은 저당이죠? 네.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다 소멸. 그래서 소멸. 여기는 저당.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소멸이죠? 네. 위에 건 인수. 근데 예적으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소멸돼 버립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가 되는데 법원에다가 나 전세금 주세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 되는 거지. 예, 개시 결정 등기. 이때 압류가 되거든요. 그보다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뭐다? 소멸. 이보다 먼저 설정된 것은 인수가 돼요. 됐어요? 이게 없으면 저당이 없으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럼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분묘 기지. 그 중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하나 A가 있죠.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돼 소멸돼? 원래 유치권이 저당 밑에 있더라도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경매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은 다 끝났어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83번. 다음 중 경매 관련 권리 분석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 점을 잘 생각을 해봐. 경매 등기 전보다 뭐가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는 임차권이 존재하죠. 근데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보다 저당권이 먼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이 돼요? 저당이 돼요? 이때는 저당이 말소 기준. 이거 없을 때 이거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소니까 그러면 이건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가 틀려버렸죠?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언제 압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원래는 대항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없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선순위 저당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대의변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예, 대의변제. 소액일 경우는 대의변제 가능성.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인 부동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을 수 있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가만 눌러 앉아 있으면 돼. 눌러 있으면 알아서 돈 갖다 줄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경매부상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 무조건 인수.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경매 절차. 경매 절차는 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수없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마지막 정리할 건데 경매 날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각 기일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매각 결정 기일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매각 무슨 기일? 결정 기일. 자, 이거 끝나면 대금 납부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매각 기일이 경매한 날짜잖아요. 그럼 A가 경매 날짜에서 최고로 비싸게 사겠다고 써냈어. 그죠? 그럼 밑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때 경매 날짜에 안 팔릴 수도 있어, 없어요?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었다. 유찰됐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무슨 매각? 새 매각이란 말을 써요. 저감률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통 몇 퍼센트? 20%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1억이다 하면 나중에는 8천이 최저 매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매 날짜에 경매 참가할 때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몇 퍼센트? 10%. 1억이면 얼마? 1,000만 원이에요. 다 똑같아요. 입찰 보증금. 됐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러면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에 대해서 그럼 이날 뭐 한 날이에요?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죠. 허브 결정. 그러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럼 농지증을 제출하면 허가를 해줄 것이고 안 하면 불허가 나보겠죠?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새매각, 재매각. 이것도 새매각이에요. 그럼 여기는 저감률이 있어요, 없어요? 저감률 없는 새매각.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매각 허브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있죠? 이해관계인들 아래. 이해관계인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럼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하게 돼 있죠? 얼마를 공탁해야 돼? 이건 최저가 아니라 대금의 10%,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이런 거 이것을 공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예. 그럼 이제 허가를 받으면 밑으로 왔죠? 그럼 대금 납부하라. 기일이라 했어요. 기한. 기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러면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할 거고 대금을 납부 못할 수도 있죠? 또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무슨 매각? 재매각. 대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유찰 불허가 할 때를? 재매각. 여기는 저감률 있어? 없어요. 종전 매각 조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A가 재매각기를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비용을 가져오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한다고 했죠? 그리고 A는 재매각기를 참가해 못해? 못해요.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84번 타당한 걸 골라라. 채권자들은 첫 매각기일 이후 법원이 정하여 공간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배당 요구 언제까지? 첫 매각기일 이후요, 이전이요? 이 지문이 중요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입니다. 이전. 이 절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2번 지문이 뭐냐면 경매로 인하여 소재되는 소재란 말은 소멸된단 말이에요. 소멸 동그라미. 임차인은. 그러면 소멸됐다는 것은 앞에가 저당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소멸된다. 주주를 갖췄지만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부터 대항 요구를 갖추고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자에 대해서 인도명의 신청할 수 없어요? 있어요. 매수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가 틀렸고. 3번.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20분의 1이요? 10분의 1? 10분의 1. 이걸 이제 매각 대금은 맞는데 20분의 1이 틀렸죠. 그래서 금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먼타, 공타. 맞습니다. 자, 재경매 또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이 있잖아요. 채무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없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재경매에서 전경락인, 전 매수인은
경매 참가할 수 없어. 채무자도 그러고. 근데 의무 경매에서 물상 보증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채무자 가족은 할 수 있어요. 참가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무자 가족은 된다는 거. 감정인하고 그 친족은 안 돼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 배당 순위 있죠? 0순위부터 8순위 배당 순위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보증금 이게 몇 순위? 4순위라고 적어봐. 당해세는 몇 순위? 3순위. 0순위부터 시작하면 2순위라고 적어봐. 그리고 일반 임금 채권은 5순위. 그럼 잘 해봐봐. 4순위는 2순위보다 후순위지만 5순위보다 선순위. 맞았어, 들었어? 맞았어. 타순위죠. 후순위, 선순위, 3순위, 2순위. 그러다가 우리 순위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배당 순위 요약집 있죠? 그거 한번 봐주세요.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133페이지. 이따 복습할 때 한번 봐달라고. 이해됐어요? 네. 복습할 때 한번 이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5번 문제. 세매각하고 제매각, 제매각하고 세매각 설명에다 옳은 걸 골라라. 일찍 나와있죠? 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매각 허브 결정 기각에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했죠? 최저 매각을 저감하여 세매각, 맞아요? 자, 농지증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거죠? 세매각은 맞아. 저감하여가 틀렸지. 저감하여가 틀렸지. 그렇죠? 세매각은 맞는데 저감하여 이게 틀렸고. 자, 매각기를 연기 신청 있잖아요. 연기 신청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세매각입니다. 그러니까 돈 못 냈을 때 하는 건 제매각이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세매각이야. 연기 신청 처음 들어보죠? 이것도 세매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매각은 예 없이 저감한다 그랬어요? 불허가 났을 때는 저감이 있어 없어? 없어. 예 없이가 틀렸고 불허가 났을 때는 저감률이 없어.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어 새로운 매각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최저 매각가를 저감하여 새 매각을 실시한다. 맞아요? 이게 바로 뭐 할 때 유찰 새 매각 맞습니다. 저감하여 새 매각 맞고. 그 다음에 5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 최저 매각을 저감하여 재매각? 재매각은 맞죠. 돈 못 냈으니까. 근데 저감한다는 말이 맞았어. 저감률이 있는 것은 유찰시 세매가 하나밖에 없어. 4번이 정답. 자, 86번. 자, 매수 신청 대리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 법인 개공은 사무소 소재를 관한 법원 행정차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2번.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는 공탁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자, 이건 미리 보험 든다는 거.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미리 보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여기서 미리 보험 들고 분사함수 설치할 때도 미리 보험 들어야 되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잘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 신청일자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역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 받으라 그랬죠? 네.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 그러면 중개법인은 대표를 포함한 사원님은 다 우리 중개사법은 전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 대표자. 뒷지문이 틀렸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뒷지문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이내 종별 구분화 등록? 14일. 14일. 우리 중개사법은? 11일. 여기는? 14일. 7일이 틀렸고. 자, 민사집행법상 공무집행 및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2년. 2년. 이건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 틀린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처분은 며칠? 7일. 매수신청 대리는 14일. 맞고. 중개사법상 확인설명서 보존은 몇 년? 3년. 매수신청은? 5년. 자, 여기는 보관 나오면 무조건 5년. 사건 카드도 5년. 확인설명서도 5년. 영수증 보관 규정이?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3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법원의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 맞죠? 전원 동그라미.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대역대역자인 공인중개사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호소, 구청장이 맞죠?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해야지. 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적으세요. 등록 신청 전 X.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 업무 개시 전.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 신청 전. 이렇게 해야 돼. 등록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보험 들어야 된다. 그죠? 그럼 보증 금액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맞죠? 공인중개사 개공 얼마? 2억. 1억. 법인이 얼마? 2억. 분사무소가? 1억. 이건 똑같아요. 이게 겸업하려면 2배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요. 그 말이에요.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설명사항이 있죠? 여기도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할 권리 등 사항. 조세가 아니에요. 권리 맞고. 그 다음에 당해 매수 신청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 상태 들어있어? 수도 전기가 내부 시설물 상태잖아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벽수도일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 벽수도일이 설명사항이 아니야. 수잖아요. 수도 전기 없어. 이거 차이.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는 들어있죠? 법령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을 말해. 들어있죠? 특이한 게 경제적 가치가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취득 관련 조세는? 아니, 매수신청 대리는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저거. 취득 관련 조세 X. 매수신청 대리는 취득 관련 조세는 없어. 대신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중개사법은 조세는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3주자 동형 때 나왔잖아요. 기억나?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매수 신청은 조세는 설명상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예. 그것만 주의. 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 법령 실무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만 하면 돼?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많이 맞을 필요 없어. 97.5점만 맞으면 돼. 그렇죠? 예? 97.5점만 나오면 돼.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가 100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험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올 강의, 오늘뿐만 아니라 올 강의 다 마칩니다. 올해. 네, 수고했습니다.